회사에서 제공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없어질 수 있다. 그러면 없어졌을 때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나는 어떤 대체제가 있는가. 가입할 때 우리가 고지 의무라고 하는 부분들 그거 위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설계사한테 규칙을 영업할 때 절대로 좀 이거는 하지 말아라. 네. 혹시 한 3가지가 있으면 좀. 저도 되게 오래 하진 않았는데 좀 있으면 거의 근한 10년 돼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해줄 거는 100가지도 있는데 굳이 3가지를 꼽자면 네. 첫 번째 한 가지는 너무 회사든 내 관리자든 내가 어떤 식으로 보험 영업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거는 각자마다 이유가 좀 있긴 하겠지만 맹목적 의존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맹목적 의존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제가 요즘에 그 티처스라고 그 입시하는 학생들 그 일타 강사들한테 수업 받는 그걸 많이 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이 맹목적 의존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어떤 지금 객관적인 상황보다는 저 대치동이나 유명 학군지의 학원을 보내면 성적이 무조건 오를 거다라는 기대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학원비라는 것도 당연히 더 비싸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기본적인 투자 마인드에서 보더라도 돈을 더 많이 들였고 애도 학원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데 근데 모두가 그렇게 성적 향상이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부모님들은 누굴 원망해요? 내 자식을 원망하진 않아요. 학원을 원망하고 또 학원을 바꾼단 말이죠. 저는 그게 하나의 맹목적 의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GA라는 시장이 커지면서 예전보다 정말 다양한 보험회사, 보험회사 대리점으로 보면 그 안에 또 사업자는 지사마다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회사에서 어떤 DB를 제공하고 어떤 환경을 제공해 주니까 저 환경이면 내가 가서 잘할 수 있겠다. 그죠? 그 환경을 보고 선택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환경은 나에게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DB를 준다는 거 그런 여러 가지 수수료 조건들은 상황에 따라 어느 회사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영원한 시장이 없잖아요. 그죠? 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갑자기 강의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확 떴지만 코로나 끝나니까 또 확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에 계속 내가 의존을 하기 시작하면 계속 또 회사를 옮겨야 되고 뭔가 의존적 자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보험 영업을 처음 시작할 때 내 사업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없어질 수 있다. 그러면 없어졌을 때 나는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나는 어떤 대체제가 있는가. 근데 그런 거를 고민하려면 머리 아프거든요. 네, 왜냐면 회사에서 다 해준다 했는데 그러면 보통 보면 그래요. 회사에서 약속한 것들이 2, 3년 잘 지켜지는데 갑자기 안 돼. 그렇게 해서 내 영업 시장이 사라졌어. 그러면 그 순간부터 어떡하죠? 회사에 쫓아가서 막 이런 거 왜 안 해주냐 얘기를 해도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바꿀 순 없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의존적으로만 내가 마인드가 돼 있던 사람들은 창조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면 보험을 갑자기 그만두게 되죠. 근데 보험은 다른 직종보다 그만두기가 너무 쉽죠. 그렇죠. 왜 쉬울까요? 하다못해 집 앞에 김밥집을 하나 차려도 인테리어 비용에 인건비에 뭐 들어가 있는 게 이미 투자된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쵸. 근데 보험은 물론 시간이라는 중요한 걸 투자했지만 물질적으로 내가 뭐 회사를 고정 임차 계약된 기간이 있거나 네네.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뭐 내가 특별히 손해보는 거 없네 라고 해서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좀 작은 난관인데도 금방 그만두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좀 맹목적 의존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네. 진입장벽이 그만큼 사실 낮은 만큼 맞아요. 가볍게 또 오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저 회사가 주는 게 입사하자마자 없어진다 하면 나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이거 되게 좋다. 네,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지. 네. 이거 진짜 현실적인데요. 그럼 두 번째는요? 특히나 보험력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부분을 좀 얘기해 주고 싶어요. 의심하지 말라. 네, 의심하지 말라. 모든 내가 하는 어떤 지금 행위에 대해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이 상황에서부터는 일정 기간 동안은 좀 의심하지 않는 게 필요해요. 이게 뭐 의심이라는 단어가 제가 정확하게 선택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할 때 이런 예시를 많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홈런 개수가 가장 많았던 타자가 이승엽이었는데 지금 이번에 SSG의 그 최정 선수로 바뀌었어요. 최다 안타를 넘어섰죠. 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야구에서 보면은 우리가 뭐 3할 타자다
그러면 이승엽 선수도 제가 알기로 뭐 3할 몇 푼 이렇게 은퇴를 했을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3할이라는 거는 10번 나가서 3번 안타 치거나 홈런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럼 나머지 7번은 못 치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근데 우리 이제 영업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초반에 고객이 없어서 뭐 DB라는 걸 구매했어요. 그러면 DB라는 것이 뭐 적게는 뭐 5만 원, 뭐 비싸게는 뭐 10만 원도 하는 그런 DB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DB를 처음에 하나를 딱 사요. 네. 자, 샀는데 고객이 1차 미팅을 했는데 안 하시겠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짜증나죠. 아, 짜증나고 나 이거 이제 돼, 안 돼? 10만 원 날렸네. 그쵸. 왔다 갔다 시간에 기름값에, 그쵸, 뭐 그런 생각들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주변에 조언을 구하면, 야, 이제 하나 했는데 그럼 어떻게 그거 가지고 우리가 표본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겠냐, 좀 더 꾸준하게 해봐야 된다. 근데 마음속에 이미 그 첫 번째 고객에 대한 트라우마로 과연 저 사람 말이 될까? 이게 마음속에 맞아. 불신과 의심과 이들이 막 생겨나요. 자, 근데 그거는 보험영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가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걸 오늘 이 가게를 딴 데 보면 장사 잘 되던데 이걸 차린다 해가지고 나도 똑같이 잘 되겠지? 는 모르는 그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공의 경험이, 누군가는 10번의 시도를 할 때 첫 번째 만에 바로 오는 사람이 있고 5번째 만에 올 수도 있고 7번째 만에 올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 그 순간을 내가 느껴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는요, 좋은 말을 하든 나쁜 말을 하든 인간이 본능적으로 평가를 하게 돼요. 저 사람 말은 내가 여기까지만 들어야지. 저 사람 말은 내가 굳이 안 들어도 되겠다. 그쵸?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밀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타인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시도 속에서 내가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쵸. 네. 근데 내가 만약에 7번만이라도 성공치를 딱 했는데 계약이 잘 나왔어. 그럼 앞에 손실된 부분들을 어떻게 돼요? 다 커버를 하게 되겠죠. 근데 금전적으로 커버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패 속에 동물적으로 느껴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겠구나를 알기 때문에 이제부터 타율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성공률이. 그러면 최소한의 그 성공의 어떤 느낌을 보는 시점까지는 의심하지 말고 해낼 수 있을 거라는 방향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한 번 실패하고 나면은 모든 게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조언해줘도 그거를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너무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길고, 그러다 보니까는 점차 어떻게 되나요?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쵸. 발은 무거워지고, 그러다 보면 못하죠. 실행을 네, 못하죠. 활동량은 떨어지고 생산성 내려가고,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절대 이건 진짜 하지 말아야 되겠네. 네. 그래도 뭔가 내가 맞아요. 내 경험치를 만드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쵸, 최소한의 네. 시간은 필요해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는 보험 말고도 딴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불확실성이 있지만 두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 스스로 그 성공의 경험을 느껴보는 기간까지는 좀 참고, 그때까지는 의심하지 말고 어떤 노력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너무 좋다. 이 얘기는 진짜 아마 해주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 마지막 또 한 가지 있나요? 세 번째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제 어떤 윤리의식에 대한 부분인데, 뭐 또 착한 척 하냐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타이든 자이든 보험 영업을 계속 해 나갈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으로 들어간 회사가 뭐 잘못돼가지고 그 보험회사가 사무실이 문을 닫았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다른 더 큰 세상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일했던 선배들의 회사가 잘못되는 걸 보면 나도 다른 길을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문제는 내가 그동안에 팔았던 판매했던 계약들이에요. 그 계약들이 온전하게 판매가 잘 됐으면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문구점 사장님이 공책을 하나 팔았어요. 근데 그 공책 때문에 클레임 걸릴 일은 거의 없죠. 없죠. 공책이 문제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근데 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고객이 몇십 년을 납부를 해야 되고, 가입할 때 우리가 고지 의무라고 하는 부분들, 그 위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설계사한테 귀책을 맞아요. 묻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 청약서상에 내 이름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청약서 부본은 나는 설령 보관을 안 하고 잃어버렸지언정 원보험사는 그걸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또 이거 가지고 또 겁먹고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본부장님, 뭐 이런 거는 뭐 사실 경미한 질환이니까 그냥 얘기 안 해도 다 승인 나지 않을까요? 매니저님들, 설계 매니저님들이 괜찮다고 하던데요. 여러분, 어떤 건 경미하고 어떤 건 경미하지 않다는 거에 대한 기준점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우리 팀원들이나 수강생들한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면 고지를 해서 정상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해라. 그쵸? 네, 근데 나는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럼 그냥 하세요 하면 여러분들은 내가 좋은 사람일 수 있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저한테 물어보는 의도가 뭔가 꺼림칙하고 맞아요. 내가 나중에 책임 소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누구한테 동조를 구하면 마음의 부담이 좀 덜어드는 것 같거든. 그럼요. 근데 결국에는 그거조차도 우리가 FM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약간의 무언가의 꺼림칙한 문제들을 남기는 거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사람이 무뎌져요. 그쵸. 그러니까 작은 잘못을 한 거에 대해서는 죄책감이 덜하지만 이게 자꾸 태도가 되게 되면 습관이 되게 되고 나중에는 돈에 욕심이 돼서 그 큰 문제를 거짓으로 해가지고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죠. 근데 보험회사 최상위 구조에서는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방임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업적이 많이 들어오니까 과정이 어찌 됐든 잘했다고 박수만 쳐주는데 마음 한구석에 나는 불안하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회사를 이직하게 되든 퇴사를 하게 되든 나중에는 여러분들을 지켜줬던 본부장 지점장이 없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럼 그 사람도 원망해도 늦어요. 결국에는 사실관계를 입장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내가 잘못한 거거든요. 그때 우리 본부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 본부장님은 이제 없다고요. 결국에는 나의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입사해서 일주일 만에 본부장님 못하겠어요 그만두는 팀원이 생기더라도 기본적인 걸 지켜야 되는 절차를 뛰어넘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것들은 저는 끝까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해서 계약을 많이 해가지고 실적을 올리면 저희도 오버라이딩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 오버라이딩이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이 사람 인생이 하나가 맞아요. 무너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설계사도 리더라는 관리자들도 서로 간의 그 어떤 준법에 대한 부분들은 설계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지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시작하시게 되고 설계사 입장이시라고 한다면은 관리자분들한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조를 얻기보다는 내 스스로부터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윤리의식은 지켜야지만이 나중에 이게 뒷발 안 잡히고 오랫동안 보험 영업을 롱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꼭 좀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진짜 이건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것 같고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오래 일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대단한 어떤 이런 데 가면 고객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기술은 아니지만 이 세 가지를 알면은 그래도 어떤 본질적인 기본은 다져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요. 오래 하면은 그 안에서 또 기회가 옵니다.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기회는 옵니다. 기회는 옵니다.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기회는 꿀팁 좀 알려주세요. 네, 다음엔 팁을 좀. 너무 잔소리만 해가지고.